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테크살롱 요청 하나가 서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마이찬입니다. 오늘은 요청 하나가 톰캣에서 들어와서 DB까지 갔다가 돌아온 전체 과정, 그리고 스레드 풀과 커넥션 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요청 하나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합니다. OS 대결 들어왔다, 커넥션, 워커 스레드, 그리고 DB 커넥션 순입니다. 톰캣은 요청마다 워커 스레드를 하나 빌려줬다가 처리가 끝나면 바로 반납하고, 그 스레드가 DB를 호출하면 이번엔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하나 더 빌립니다. 결국 둘 중 더 좁은 쪽이 전체의 처리량의 병목이 되게 됩니다. 요청 하나가 통과하는 정체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트워크로 들어와 톰캣의 어댑터 플러를 거쳐 워커 스레드를 하나 배정받고, 필터와 디스패처 서블릿, 그리고 각 로직을 처리한 뒤에 히카리 CP를 거쳐 DB까지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 톰캣 안에 카타리나이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 안에 등록된 서블릿 한 개일 뿐이며 그 지점부터가 스프링 안에입니다. 오늘은 이 지도를 기준으로 왜 이렇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 용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목적을 위해 모아놓은 동작들의 집합이고, 프로세스는 그게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작업 단위이자 CPU 코어가 실제로 처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스레드가 붙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로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레드 풀, NIO 커넥터, 커넥션 풀,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문제를 풀려고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배경을 먼저 알게 되면 뒤에 나올 동작 원리가 훨씬 이해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나쁜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뉴로 스레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 스레드는 OS 스레드에 대한 추상화인데, 자바는 1:1 모델에 이어서 유저 스레드를 만들면 OS 커널 레벨 스레드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집니다. 즉, 스레드 생성은 커널 작업을 동반하는 비싼 작업이고, 이게 요청마다 반복된다면 응답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레드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처리 속도보다 요청이 빠르게 쏟아지면 스레드가 무제한으로 쌓입니다. 스레드가 쌓일수록 메모리 점유가 늘고, 스레드 수가 늘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이 빈번해져서 CPU 오버헤드도 늘어나게 됩니다. 무제한 생성은 하드웨어에 무리를 주고 오버헤드로 프로그램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 풀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스레드를 재사용해서 생성 비용을 없애고, 사용 가능한 스레드 개수를 제한해서 메모리와 CPU 오버헤드를 막습니다. 웹서버는 본질적으로 동시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웹서버가 스레드 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톰캣에서 BIO 모델에서는 연결 하나가 스레드 하나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결만 열어두고 데이터를 안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스레드가 전부 대기 중인 빈 연결에 묶여서 낭비되게 됩니다. 현재 톰캣은 버전이 변경되면서 NIO에서 폴러가 다수 연결을 셀렉터로 감시하다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온 순간에만 워커 스레드를 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본 단어가 혹시 많다면 뒤에서 다 설명할 예정이오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연결도 200개의 스레드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B 커넥션 하나는 DB 쪽의 메모리, 프로세스 인증 상태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자원입니다. 게다가 DB와의 커넥션 수는 맥스 커넥션 수로 유한하고, 그래서 커넥션 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싼 커넥션 생성을 매번 하지 않도록 재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풀 크기만큼만 DB에 동시에 쿼리를 던지게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카리 CP의 철학이 나오는데요.
유저 스레드는 풀 자체에서만 대기를 해야지 커넥션 생성에 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크기 풀을 권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톰캣 안으로 들어가서 요청 하나가 실제로 어떤 그 부품들을 거쳐 처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현재 보이는 것은 톰캣의 NIO 커넥터 내부 NIO 엔드포인트라는 컴포넌트인데요. 그 안에 어댑터, 이벤트 큐, 폴러, 셀렉터, 그리고 워커 스레드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댑터가 소켓을 받아서 소켓 채널을 NIO 채널로 감싸고 다시 폴러 이벤트로 감싸 이벤트 큐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어댑터는 이 큐의 발행자이고 폴러는 소비자입니다. 폴러가 큐에서 이벤트를 꺼내 그 채널을 셀렉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셀렉터는 등록된 채널들을 감시하다가 읽기 준비가 된 채널만 골라내게 됩니다. 폴러는 이 준비된 키들을 순회하며 각 소켓을 워커 스레드 풀에 디스패치 하게 됩니다. 결국 어댑터는 큐에 쌓기만 하고 실제 채널을 감시하고 워커에게 넘겨주는 주체는 폴러와 셀렉터입니다. NIO의 전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의 연결 시점과 작업 준비 완료 시점은 다릅니다. 소켓이 연결되고 그 소켓으로 데이터가 다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셀렉터가 감시하는 건 바로 이 준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연결만 되고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 워커 스레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빈 연결이 스레드를 붙잡는 낭비를 없애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스레드가 언제 배정되고 언제 반환되는지 5단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락 단계에서는 어댑터가 소켓을 받는데 이때 맥스 커넥션스 카운트만 올라가고 워커 스레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지 단계에서는 폴러가 소켓을 등록하고 데이터가 안 왔으면 계속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당 단계에서는 폴러가 준비됨을 감지하면 그때 비로소 워커 스레드를 하나 꺼내 배정합니다. 그리고 처리 단계에서는 워커 스레드가 필터부터 컨트롤러 서비스까지 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스프링 MVC는 블로킹 모델이기 때문에 DB를 호출하면 그 스레드가 멈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처리가 끝났다면 마지막 반환 단계에서 응답이 끝나고 스레드는 즉시 풀에 반납되고 TCP 연결 자체는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커 스레드가 실제로 컨트롤러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3번의 객체 랩핑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댑터가 소켓 연결 시점에 받는 소켓 채널을 폴러로 넘겨줄 때 폴러 이벤트로 감싸고 폴러가 스레드 풀로 넘길 때 어댑터와 웨퍼를 알고 있는 소켓 프로세서로 감쌉니다. 워커는 전달받은 작업을 그냥 실행만 하면 되고 서블릿 탐색과 매핑은 소켓 프로세서가 아는 어댑터와 매퍼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keep alive인데요. 이것은 요청이 끝난 뒤에도 연결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최초의 요청은 어댑터가 연결을 받아서 폴러 이벤트에 채널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후 요청부터는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도착하면 바로 셀렉터가 준비된 채널로 감지해서 폴러와 스레드 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마다 핸드쉐이크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은 오해들을 하는 점이 있는데요. 워커가 전부 바쁘면 작업이 큐에 먼저 쌓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톰캣은 이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의 표준 스레드 풀은 코어 개수만큼 운영하다가 모두 일을 하고 있고 바쁘게 되면 일단 큐에 쌓고 큐가 꽉 차야 그제서야 스레드를 최대치까지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톰캣은 이와 반대로 민 스퀘어 개수만큼 운영하다가 모두 바쁘게 되면 큐에 쌓지 않고 먼저 스레드의 맥스 개수만큼 스레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때 비로소 큐에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톰캣이 내부적으로 태스크 큐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스레드를 더 만들 수 있으면 큐가 작업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합니다.
웹서버는 그래서 요청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표준 규칙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풀이 이렇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이 둘이 어떻게 작동한 어디서 왜 어긋나는지 보겠습니다. 워커 스레드는 처리 단계에서 DB를 호출하는 순간 커넥션 풀에 커넥션을 하나 요청합니다. 놀고 있는 커넥션이 있으면 빌려주고 없다면 커넥션 타임아웃인 기본 30초를 대기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쿼리가 끝나면 커넥션을 반납하고 워커 스레드는 응답을 마친 후에 자기 풀로 반납됩니다. 중요한 건 워커 스레드가 커넥션보다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요청 전체 구간 동안 스레드를 붙잡고 있고 그중 쿼리 구간만 커넥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 외부 API를 호출하게 되면 커넥션을 잡은 채로 네트워크를 대기하게 되어 풀이 고갈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통캣 워커 스레드는 200개, 히카리 CP 커넥션은 기본값 10개입니다. DB가 필요한 요청이 동시에 200개가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워커 스레드 200개는 전부 배정됩니다. 스레드 풀은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커넥션 풀입니다. 10개만 커넥션을 잡고 일하고 있고 나머지 190개는 커넥션을 기다리며 블로킹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스레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레드는 200개가 다 있고 병목은 결국 커넥션 풀이 되고 증상은 커넥션 대기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스레드는 아무리 더 늘려봤자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풀은 순서대로 통과하고 둘 중 더 좁은 쪽이 전체 처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좀 보면 맥스 스레드와 맥시멈 풀 사이즈 중 작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DB를 쓰는 요청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넥션 풀을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커넥션 수가 DB 서버에 CPU 코어스를 넘어가면 DB 안에서 컨텍스트 스위칭과 락 경합이 발생하여 오히려 느려지게 됩니다. 히카리 CP의 유명한 벤치마크에서는 풀 크기를 오히려 줄였더니 응답이 100mH에서 2mH까지 개선됐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스레드가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느려진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커넥션 풀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카리 CP에서 권장 공식을 제시했었는데요. 커넥션 수는 CPU 코어스 곱하기 2 더하기 디스크 스핀들 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CPU 코어스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니라 DB 서버의 코어스입니다. 이 풀은 DB가 보호하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기준은 DB 쪽의 자원입니다. 여러 인스턴스를 띄운다면 인스턴스 수로 총량을 분배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설정 값을 표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값이 어느 컴포넌트를 보는지 그리고 양극단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레드의 맥스는 워커의 한계이고 너무 크면 노는 스레드와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늘어나고 너무 작으면 동시 처리가 어려워 응답 시간이 늘고 TPS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 커넥션스인데요. 이거는 커넥터가 관장하는데 너무 작으면 눈 블로킹이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ccept count인데 이거는 OS의 대계열인데 너무 크게 되면 메모리에 문제가 있고 너무 작게 되면 요청이 거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시멈 풀 사이즈인데요. 이건 DB 게이트로 너무 크게 되면 DB 내부 컨텍스트 스위칭과 락 경합이 오히려 느려지게 되고 너무 작으면 대기하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식당으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댑터는 식당의 입구 안내 직원이라고 보면 맥스 커넥션스는 가게 안의 좌석수 그리고 어셉트 카운트는 가게 밖의 대기 줄이고 이 줄 관리는 건물 관리인 OS 소관이 그리고 다음으로 셀렉터를
셀렉터는 홀로 들어오면 주문을 확인하는 사람이고, 플러는 준비된 손님의 주문서를 주방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커는 200명이 요리사이고, 히카리 CP 10개는 가스레인지 화구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스레드는 OS 스레드와 1대1이라 생성이 비싸고,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풀이 재사용과 개수 제한으로 이를 해결하고, NIO 커넥터가 연결과 처리의 개수를 분리를 합니다. 실제 동작은 어댑터와 풀러, 셀렉터, 워커 스레드 순으로 이어지고, DB 호출 구간에서만 히카리 CP 커넥션을 빌리게 됩니다. 좁아지는 관문은 어셉트 카운트, 맥스 카운트, 그리고 맥스 스레드, 히카리 CP 순인데, 진짜 병목은 마지막 커넥션 풀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레드가 일을 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스레드가 일하고 있으면 스레드 풀을 튜닝하는 것이 맞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